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사실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4일 연속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정말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이 가장 강한 상승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지수는 이제 S&P 500, 다우, 나스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보면 나스닥도 100개, 상위 100개만 하는 것이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ETF 중에 하나가 QQQ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QQQ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러셀 2000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중소형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시가총 1위부터 1000등이 아니라 1000등부터 한 3000등, 그래서 한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거나 사상최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금값은 모처럼 이제 $1,700 위아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헬스케어 섹터만이 오늘 좀 쉬는 모습, 대부분은 섹터가 모두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부터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은 2월 19일 날이 이번에 우리 대부분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고가 있는데요. 그 장중 최고점 대비 불과 0.2%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99.8%까지 100을 기준으로 99.8이 갔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손만 뻗으면 잠깐 총만 뻗으면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 가는 겁니다. 나스닥 100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에서 금융주라든가요, 에너지주를 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스닥 100이 지금 0.2%까지 붙었고요. 나스닥 그냥 일반 나스닥은 고점까지 1.4%. 이것도 역시 고점에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러셀 2000이 이제 중소형주인데 러셀 2000은 3월 18일 저점 대비 50%나 반등했습니다. 그만큼 S&P 500이 지금 40% 좀 넘었거든요. 그만큼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S&P 500도 지금 200일선을 넘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4일 연속 랠리가 펼쳐지면서 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웃음이 가시지 않는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증시가 좀 힘에 붙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계속 저점에 사신 분도 계시고 고점에 올려서 그냥 갖고 계신 분도 계신 분들은 지금 나름 스스로에게 이제 위안도 하고 기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은근히 이제 속상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떨어질 때 이거 큰일 났다고 해서 판 분들 아니면은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저런 소유 사태도 있고 전 세계 브라질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누군가 있다가 야, 그거 빨리 좀 팔았다가 다시 사 이런 얘기하면 훅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주위 친구들이랑 주식 얘기하지 말라는 거를 제가 항상 어디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 얘기를 얇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야 된다 하면 얼른 샀다가 또 얼른 팔고. 네. 그래서 그럼 돈을 못 버는 길로 바로 가는 길인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최근 50일 동안의 반등폭이 지금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거의 40%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게 40%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건데 1990년 이후 보면 단 한 차례도 거의 예외 없이 다 올랐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올랐고요. 특히 6개월, 12개월 보면 언제든 간에 그냥 사상 계속 올라갔고요. 특히 6개월 동안을 보면 평균 10%, 그리고 12개월 동안 보면 1년 동안 17%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올랐다고 해서 주가 반등했다고 낼름 파는 거는 그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하수 중에 최하수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한국 주시장도 똑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한국 주시장도 다들 보시잖아요. 미국만 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전 짐작하고 있는데 어저께 삼성전자가요 5, 6%훅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삼성전자 좀 떨어졌다고 팔고 이런 분들 다시 샀겠냐는 거죠. 다시 샀다는 사람 전 본 적이 없거든요. 팔고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0.01%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9시 타임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키움증권이거든요. 키움증권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키움증권이요. 지금 어제 보니까 4%가 올라가면서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93,000원을 찍었거든요.
그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 사람들은 다 지금 속상합니다. 키움이 지금 한 3년 내 최고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전 모르는 주식, 관심도 없는 주식은 겁나니까 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파는 것은 진짜 하수고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위원님한테 한 방 맞은 것 같은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수 중에 하수인 것으로 제가 인정을 받은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폭넓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경제활동의 대상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어느 쪽은 줄고 늘고 하는 거는 어제도 우리가 식당의 결제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 저희가 어저께 백야드 한 게 어저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였습니다. 정원에서 쓰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패티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백야드의 뒷마당에 보면 뒤에 그 위에가 있고요. 거기 이제 네, 패티오 페리오가 있고 바베큐도 해 먹고. 맞죠. 네. 패티오용 그런 의자, 테이블, 바베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파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파냐면 코스트코에 파는데 그런 것도 진짜 누가 살까 하는 거가 이제 많이들 사거든요. 그게 이제 파는 거가 홈디포나 로스나 그리고 온라인을 하는 것은 웨이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 하나 지금 우리 부조에서 해줄 수 있으면 W라고 적으시죠. 호텔 W가 아니라 W 심벌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사상체육과 가는 분위기거든요. W라는 것이. 오늘 이제 주가 좀 밀려났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경제활동도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의 삶에서 약간 바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인데요. 그런 것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뒷받침되는 얘기가 일자리 감소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죠. 오늘. 물론 일자리는 오늘도 적었고 오늘 좀 많이 감소했고 이제 우리 시간을 보면 금요일날 밤에 나올 이번 달 이제 고용 보고서도 엄청 안 좋게 나오겠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생각보다는 너무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전망이 87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거로 예상됐었는데 지금 276만 개가 나왔고요. 주초에 이제 PMI 그 제조업 PMI도 생각보다 조금 좋게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죠. ISM 서비스 PMI도 45.4인데 45.4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50 이하 나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가 PMI 50 이하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50 이하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좋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44.4가 전망됐었는데 45.4. 그러니까 불과 1포인트거든요. 이게 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그냥 내가 사는 거에 위안을 삼는 내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이걸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랐으니 내년 팔고 쉬었다 다시 사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제가 보기에 주식시장에서 낭패 볼 일이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70~80%는 거기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 시장에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 우리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이 크지만 기대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다소 선방을 했다, 안도하는 그런 심리가 불러일으켜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ETF부터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무따기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다 산다는, 그래서 이 인터넷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한 방에 다 산다는 거, FDN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냥 저희가 방송한 데부터 계속 이거 오르는데. 기억나요. 네, 계속해서. First Trust. 네. First Trust,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신뢰가 좋은 단어. 블랙록이 예. 검은 돌이 아니듯이 예. First Trust는 예. 처음 신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First Trust. 그렇지만 실제로 신뢰할 만한 회사니까 그렇게 네. 썼겠죠, 이름은요. 그러니까 FDN이 오늘 사상치 효과를 또 바로 갔습니다. 이게 모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관련주의 인터넷을 베이스로 하는 기업들을 다 사는 겁니다. 조심하실 것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기업 중에서 두 개가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뭐가 빠지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빠지고 나머지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사상치 효과가 가는 거고요. 오늘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제 검돌에서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 expanded란 말이 들어가는데 expanded라는 게 약간 확장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위 기술주 섹터,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내서 블랙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 하드웨어에서 일부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막 구글 이런 게 같이 막 들어갑니다. 그 salesforce.com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줌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막 들어가네요. 줌이랑 구글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오늘 또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뭐 저도 같이 들었지만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수가 들어가고 뭐 이런 머리 아픈 일 있지만 그건 이제 법률가들이 싸우는 거고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미국은 숱하게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 근데 고소 고발의 원인이 네. 이제 수요 감소를 은폐했다라는 네. 건데 네. 실제로 수요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애플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아이폰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11과 12의 그 특징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바꿀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분명히 악재는 악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것이 크게 메인스트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폰 이번에 12의 기대감은 5G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이 높은 건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모건 스탠리가 326에서 340으로 올렸습니다. 그 애플에 관련해서는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막 $230 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아주 최악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애플의 목표 주가는 결코 지금 이 현재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 주가 대비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없거나 오히려 낮고요. 애플에 관해서 제일 그 소위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번스탄에 있는 분은 오늘도 중립 $280 정도 제시했거든요. 근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는 340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수치를 딱딱 건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에서 소위 보면 이제 서비스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에 앱스토어 매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간다. 이거 지금 사상 최고가 종가 장중 최고치는 오늘 $1 이내까지 근접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1 50센트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손만 뻗으면 바로 사상 최고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주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항상 기대감 이런 거 반영되는 거죠. JP모건이 슬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5%가 올라갔고요. 보잉은 이제 한두 가지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보잉은 이제 오늘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유럽의 이제 최대 여행사 그룹이자 사실상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사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 회사가 오늘 이제 보잉과 합의를 했습니다. 737 맥스 딜리버리랑 운항 지연에 대한 것을 합의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항공사가 아니라 항공사도 수많은 항공사를 갖고 있고 여행사도 갖고 다 아는 회사인데 거기랑 이제 합의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픈 게 약간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것이 있고 그것도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드 포인트라는 그 액티비스트가 있는데 걔네가 이걸 좀 샀다는 건데 그건 사실 보면 나중에 알려보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산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여하튼 오늘 이런 것들이 13%나 오늘 주가를 올리면서 약간 오해될 요인도 있었지만 13% 올라가면서 오늘 다우지수를 상대적으로 더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 됐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항공주 주가가 이제 크게 최근에 올해 들어서 90%가 고점 대비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희도 소개해드렸는데 제트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미국의 항공사를 갖고 있는 것만 ETF만 모은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오르는 물론 바닥에서 올랐지만 주가는 90% 떨어져 있는데 초록색은 운용 자산 엄청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고 그냥 쉽게 해서 동학개미 같은 데는 엄청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것이 아주 흥미로워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도 늦지 않았나요? 저는 항공주를 살 마음이 1도 없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한 5년은 10년이면 괜찮기 때문에 개별 항공사보다는 저런 제트 같은 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디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준비디오는 이제 어저께 실정이 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뭐 160% 그 매출이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 뭐 70% 엄청 늘어났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심리 때문에 한 1, 2% 떨어졌는데요. 오늘 깔끔하게 7%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가 닷새 연속인데요. 어제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RBC를 비롯해서 최소 3곳이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고요. 특히 JP모건은요. 워낙 오버웨이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오늘 150에서 $220를 목표 주가 올리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반성문을 썼습니다. 자기가 너무 낮게 전망했었다고. 여하튼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줌도 그렇고 슬랙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몇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효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